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3의 김수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리 시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우려에 국내 증시까지 불안한 장세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310선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8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여행주들이 성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반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폭염으로 인해 주춤했던 여행 수요가 4분기에는 큰 폭의 이익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모두 투어는 전날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투어 역시 전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주가 전날에 이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했죠. 이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증시가 양시장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 코스닥 증시도 오늘 마이너스 한 0.8%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크게 문제 없다가 거의 끝날 무렵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수직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9월장에 대한 그 시황 예측을 좀 해드리면서 월봉상의 아래 꼬리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가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줘야지 이후에 더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좀 찝찝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 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좀 확인하고 또 시장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은요, 사실 시황을 모르고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장 빠지면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매일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일본 증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밑줄 한번 쫙 그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특징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여기.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주가 자체가 변동성을 주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건 가봐야지 아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의 저항 돌파가 확인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중국 증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 무역 분쟁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중국이 좀 개선이 돼줘야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분석에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한번 확인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방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찍고 항상 변동성이 때로는 적당하게, 때로는 크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왔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한 1.68% 정도 하락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도 부정적이고, 그렇죠? 또 중국 증시도 부정적. 물론 부정적이었다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확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그 해외 선물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 해외 선물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구간, 단기적인 매물 구간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아시아 증시 추가적인 반등 확인이 필요하죠. 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에도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과거처럼. 그래서 저는 9월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매매하지만 안 되겠지만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오늘 증시 자체가 하락했지만 이것은 더 잘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짚어봤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B 테크놀로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4%가량 소폭 상승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노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고 매번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그 업종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소속 태반이 이제 LCD 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LET에 대한 그 인수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1차 벤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통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들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어떤 그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여러 업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쪽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종목들도 바닥권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동시에 재무제표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인 측면하고 재무적인 측면 잠시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재무제표 양호합니다. 그렇죠? 네,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600억 정도니까 괜찮죠. 그렇죠? 네, 그리고 UV를 한 290% 정도. 뭐 대단히 많은 건 하지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죠. 안 망하는 기업 싸게 사면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럼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어요. 네, 이렇게 가격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재무제표 나쁘지 않죠. 향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변동성을 주고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께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후에 눌림목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RF 세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전일의 2배 넘게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해당 종목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네,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RF 세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들어가고 있고 소속 테마는 이제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과 같은 내용들은 4차 산업 관련 종목으로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는 마이크로폰 칩을 또 개발했다라는 이런 신개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둘 수 있어요. 특히나 국내외 휴대폰 이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분기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RF 세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잖아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부채 그리고
유보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이야 뭐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한 4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지금 현재 1000% 정도가 넘어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괜찮죠. 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주가 자체가 변동성을 주면 반등이 나오고 변동성을 주면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본다라면은 여전히 저는 바닥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서 2013년도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너무 과하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에너지가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내용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로폰 칩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또 4차 산업 관련 종목을 엮이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또 열어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최근에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고 있고, 거래가 터진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등락이 심하고 단타 물량도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저점에서 잡으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일단 윗골이 나오면은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또 거래량이 다소 좀 줄어들면 그때가 또 적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쌤이 짚어봤는데요. 향후 신개념 기술력으로 분기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익 QNC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은 뭐 반도체 또는 뭐 반도체 장비 뭐 이쪽으로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 업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 소속 테마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 최근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이 실적에 대한 명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비롯한 재무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게 되면은요. 재무제표가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1,000억밖에 안 되고 낮아요. 그리고 유보율이 1,3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2%, 그리고 2017년도에 15%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2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8%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제표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린 건 뭐냐면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뭐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거는 우리가 좀 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나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본다면 신고가를 지금 현재 찍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이란 얘기예요. 신고가의 다른 말은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말이 있죠. 근데 굳이 비싼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 비중을 실어서 중장기를 생각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단기 매매야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매매 적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을 좀 낮게 매매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 오늘 검색기에 일찌감치 포착이 됐어요. 9시 땡 시작하자마자 잠시 후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해당 종목을 잡으신 분들께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거래량도 적당하게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신규 접근은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단기 매매를 추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대박투나잇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스크린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네. 자, 오늘은 그 갭. 네, 여러분들 갭 잘 아시죠? 갭 상승, 갭 하락, 주가 자체가 붕 떠서 또는 붕 빠지면서 시작하는 그런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가의 원리가 또 담겨 있어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동시에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매수 맥점을 포착하는 그 1초, 단 1초 만에 검색식을 적용시켜서 발굴할 수 있는 그 검색식 또한 오늘 오픈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또 교육 강의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갭에 대한 모든 것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크릿 노트 시즌 3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또 수개월 동안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다시피 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좋습니다. 갭 상승 그리고 갭 하락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갭 상승, 갭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설프게 알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제가 오늘 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차트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갭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왕 초보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상식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갭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여 나타나는 차트의 빈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사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자, 갭 상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붕 떠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100원에 시작을 했는데 다음 날 150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100원이면 100원이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붕 떠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갭이라고 합니다. 갭. 그렇죠? 그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그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빈 공간, 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위로 뿡 하고 올라가면 갭 상승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다음 화면. 자, 이제 반대로. 그렇죠? 네.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서 시작하면 이거 기분 좋을 사람도 없고 겁도 나고 더 빠질까 봐.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개파락이란 뭐냐면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네, 마이너스 1%가 됐든 마이너스 3%가 됐든 하락하면서 가격이 다운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개파락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이 공간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단순히 갭상승, 갭하락, 아 공간이 생겼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갭상승 나왔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갭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기법의 어떤 그 기술적인 원리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기 끝 보세요. 자, 주가 자체가 이제 전일 양봉으로 끝났어요. 다음 날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붕 떠서 시작했어요. 그게 뭐 1%가 됐든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어쨌든 붕 하고 이제 떠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부실공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올릴 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꼭대기층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실하게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에 공간이 빌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이 건설에 대한 어떤 그 용어, 건축에 대한 용어를 잘 몰라서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 그 중간에 아주 이제 그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재료를 또 우리가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게 된단 말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와장창창 그냥 떨어져 버리겠죠?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갭을 메꿔줘야 된다. 근데 갭을 안 메꾸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깨먹는 것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 외에도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저처럼 방송 나와서 많은 내용들을 또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좋은 것만 얘기해서는 성공 투자할 수 없어요. 아, 이 종목 잡으면은 뭐 몇백 프로 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설명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안 좋은 거, 문제가 되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보죠. 자, 이번엔 개파락입니다. 이제 반대 내용이에요. 주가 자체가 장 시작하자마자 뿡 빠지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원래 기분 잡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아니 돈 벌려고 어제 종가에 샀는데, 아니 다음 날, 그렇죠? 장 열리니까 마이너스 5%, 10%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가 그냥 빠지는 경우가 보통 없죠.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좀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손절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뭐 3% 빠졌다고 손절 치고 5% 빠졌다고 손절 매치는데 아이고 주식경원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3% 떨어지면 손절 쳐라. 이런 얘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투자자분들은 3% 떨어지면 5% 떨어지면 그거를 손절 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분들께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 소수의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마이너스 3% 떨어지면 손절 매치고 5% 떨어지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주식 자체를 내가 종목을 신중하게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데 아니 시장이 살짝만 떨어지면은 3% 5%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시장이 뭐 항상 좋습니까?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살짝만 떨어져봐요. 1%에서 2% 정도가 떨어지면은 증시 자체가 그렇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들 1%, 2%, 3%, 5%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손절 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포인트를 찝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아무튼 뭐든지 간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주가 자체가 개파락이 나왔어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닥권에서.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개파락이 나왔던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주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렇죠? 네, 갭 상승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화면. 자,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더 재미나지만은 이게 이제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좀 확대를 좀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특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뉴스 한 방에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가 좋아도 떨어지고 차트 안 좋아도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참 까다로운 종목들인데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화면 보세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지 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이것만 가지고 좀 보기 어렵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각종 뭐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또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드리잖아요. 기본이 있고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거래량과 주가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보조 지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조라고 써 있잖아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가 될 수 없다니. 얘가 주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지 그 보조적인 부분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다음 화면.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화살표. 주가 자체가 붕 떠서 시작했어요. 상한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따라잡기 힘들죠. 그렇죠? 따라잡기 힘들단 말이에요.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매수 잔량이 이제 막 100만 주, 200만 주 깔려 있어요. 안 사지잖아요. 내가 사고 싶어도 안 사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터지겠다. 거래량까지 터지고 호재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손실 보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저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디까지 떨어져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갭, 공간을 메꿔줘야 된다. 부실공사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메꾸니까 떨어지잖아요. 메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튼튼하게. 예. 자,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주가 자체가 영원히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메꿨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기 보세요. 저기 꼭대기 보시면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제가 올려놨죠.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가서 떨어지죠. 어떻게 떨어져요? 개파락. 공간이 발생되는 거예요. 공간. 여러분들, 공간.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알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예. 근데 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올랐다 떨어지다 왔다 갔다.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어디까지 떨어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뚝.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네, 뭐든지 알면은요. 보입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 주식에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고수분들을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아니에요. 단순하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쉽게.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보조지표 연구 많이 하시죠?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보조지표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이다. 주가하고 거래량만 잘 봐도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알면은 보이고 모르면은 정답은 없다. 열심히 차트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건 이제 제 나름의 방법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HTS를 보면서 뉴스 엄청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본다고 뭐 답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항상 올라간 것만 분석해요. 와, 이 종목은 막 몇백 프로가 올라갔네. 어떤 호재로 몇백 프로가 올라갔네. 이런 종목 잡을 수 없을까? 올라간 거 가지고 분석하면 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대략 2,200개 종목이 됩니다. 2,200개. 그 2,200개 종목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라간 종목은 왜 올라가고 떨어진 거는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는 이유. 왜 이 종목은 문제가 될까? 왜 상장 폐지가 되고 하한가를 맞았을까? 이유가 뭘까? 명분 속에서 정답을 찾지 말고 차트, 그림 안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매일 보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맨날 올라간 것만 가지고 분석하고 또 매일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매일 그게 가능합니까? 해보세요. 가능해요. 2,200개 정도 분석하려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부터 해보시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4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2시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면 2,200개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노력은 돼야지 빨간불 켜지는 거예요, 계좌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력한 만큼 얻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대동스틸입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보세요. 네, 뭐 올랐다, 떨어졌다. 왜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왜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 다음 화면. 자, 주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자, 화살표 보이시죠? 자,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붕 터지면서 20% 정도 붕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갔는데 봉이 짧은 거예요. 왜? 갭 상승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화면 보시게 되면은 갭 상승 나와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우리가 내 계좌 안 깨먹으려면 부정적인 것도 분석을 잘해야 되고 그런 종목을 안 잡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맥점을 잡으면 된다 이거죠. 자, 주가 자체가 갭 상승 나와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니까 그때 뭐가 터져요? 뭐 그냥 5만 가지 호재가 다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와 이거 끝내준다. 거래 터지지, 수급 들어오지, 이슈 터지지, 게시판에서만 난리가 납니다. 뭐 그냥 더 갈 거라고 했죠. 가요? 가냐고요. 뚝 떨어지잖아요. 뚝. 예, 뚝 떨어지다가 또 왔다 갔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여기까지 떨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음 화면. 네. 자, 여기 갭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갭을 메꿔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이후에 주가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또 보여줄지 예측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기 파란색 화살표. 주가 자체가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파락. 자, 개파락이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저기까지 올라갈 자리다. 여기까지. 자,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저 갭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차트란 말이에요. 매일 보는 차트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아, 저런 거야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지.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든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배워야 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고점을 찍었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일정 부분 챙기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목표가 찍고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운봉이 나온 상태인데 삼운봉이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야 이거 개파락 나왔고 이거 뭐 안 좋은 이슈 터지니까 이거 곤두박질 치겠다. 이거 바닥이 아니야. 이거 지하실 구경 다 손점에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또 이틀 연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 환장하는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 자 알면 홀딩이 가능하다. 자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주가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죠? 네, 일단 올라갈 거 올라가주고 여기서 갭상승이 발생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화면 어때요? 주가 자체가 떨어질 자리까지 떨어졌고 요 위에 여기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공간이 생겼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 오늘 종가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제가 그 지난 주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빠요, 여러분들.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어제 만들고 다음 날 방송하고 이게 되질 않아요. 워낙에 바쁘니까 그렇죠. 자료 만드는 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주말에 제가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주말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한번 이후에 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다음 화면. 자,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때요? 갭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 직접 눈으로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남이 얘기해 주는 거, 네, 참고 자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교육 강의 해드리고 공부해드리고 있지만은 참고 사항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 아, 누가 좋다고 하더라. 사보자. 아,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가겠지.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나 전문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전문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갭이 보이시냐 이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웠으니까. 자, 다음 화면. 자, 어디예요? 네,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주가 자체가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트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화면 어때 보여요? 주가 자체가 한번 탁 올라갔어요. 갭상승 나와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승 N자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 자체가 빵 하고 터져서 횡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쫙 올라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갭상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갭상승이 되지도 않았는데 갭상승을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가 자체가 갭상승이 안 나오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자, 보이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갭을 메꿔주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부실공사라 이거예요. 이거 안 메꿔주면은 나중에라도 떨어져. 주가 자체가 안 메꿔주고 올라가잖아요.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언젠가는 떨어질 자리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좋고 주가 자체가 갭을 안 메꿔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중에 초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튼튼하게 정직하게 올려야 된다 이거죠. 자, 어때요? 예, 보이시죠? 이제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어때요? 자, 주가 자체가 또 바닥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안 보이는 거고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안 보였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뭐 손절 안 치고 배겨요. 여러분들 다 손절 치고 떠나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나면 꼭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런 거. 그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그렇죠? 받으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시키는 노트를 매일 빠짐없이 시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저 언제 나오냐고요? 매주. 네, 매주 수목금. 네, 박동혁이 잊지 마세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자, 다음 화면. 자, EM택입니다, 여러분들. EM택. 자, 보이세요? 저는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네, 이거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대단히 어려운 뭐 수학 공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은 아주 복잡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식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림이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경제 지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림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말이죠. 아주 똑똑하고 아주 경제 지식을 아주 풍부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미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 그렇죠? 그림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주식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차트도. 그렇죠? 이 차트 안에 경제 용어, 지식 이런 내용 없잖아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갭상승, 갭하락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거래량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쉽죠? 네, 다음 화면. 네, 보죠. 자, 핵심은 뭐다? 시간 단축이다. 결국에는 갭까지 간다 이거예요. 갭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왕이면 빨리 잡아서 빨리 수익 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보죠. 자, 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기 갭 하락 보이세요?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자, 여기에요. 여기. 주가 자체가 갭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때가 되면 가겠구나. 그런데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또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뭐다? 타이밍의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 기법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다음 화면.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화살표가 이제 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 나름의 어떤 그 기술력, 노하우를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화살표를 이제 올라오게 만드는 이 기법이에요. 모든 증권사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지식을 이제 적용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이제 제 개인 차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화살표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어떤 공식에 적용되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화살표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매수 매점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갭 하락을 통해서 매수 매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것도 단 1초 만에 검색식을 통해서 바로 종목이 발굴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그 검색식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저 예전에 이거 많이 매매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차트 지금 현재 어디가 갭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들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지금 갭이 지금 현재 화면에 안 보이시면은요, 2대1이 들어가셔서 녹화 방송 다 남아 있거든요. 그거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 때까지.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주가 자체가 붕 떨어져서 시작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거나 이제 윗꼬리가 달렸거나 아랫꼬리가 달리면 그 메꿔주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따로 또 교육이 필요하고 어쨌든 자, 이렇게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좀 더 빠졌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맥점, 필살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들? 네, 시간 단축시키려고, 그렇죠? 빨리 노후 준비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제 기법을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화살표가 떠요. 저는 이 화살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제 나름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자, 화살표가 뜨는 구간에서 딱 사니까 이틀 만에 목표가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기 끝자리에서 종목을 사서 1, 2주 정도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는 재테크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그쵸? 네, 이왕이면은 뭐 2, 3주 걸릴 거, 이틀 걸리면은 그거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걸릴 거 하루 걸리면은 그거는 말할 건 없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자, 다음 화면. 자, 갭 하락. 네,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필살기
1초 발굴법입니다. 3초도 아니에요. 딱 1초입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양음양 패턴 1초 발굴법도 제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딱 1초였죠? 네, 온라인 방송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다 공개했죠. 거의 축제 분위기였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TV 시청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온라인 방송 들어오세요. 네, 항상 제가 시크릿 노트에서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교육은 어디서? 온라인 방송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통해서 이후에 매수 필살기를 잡아낼 수 있는 1초 발굴법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오늘도 변함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갭에 대한 모든 것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알아서 계좌가 빨간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방송 시청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내용은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고요. 항상 저희 방은요, 거의 한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개파락을 통해서 매수 맥점을 잡아낼 수 있는 매수 필살기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기법을 단 1초 만에 종목을 발굴하는 매매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은요, 우리 직장인분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 검색기 하나 딱 누르고서 이 종목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하루 종일 HTS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시간 단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발굴법에 대해서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대박투나잇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